안녕하십니까. 최영훈의 만사행동 최영훈입니다. 어제 일요일 다들 편히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날씨도 좋고 해서 단풍 구경하러 남한산성에 갔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두루두루 구경을 하다가 돌솥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놀라운 뉴스가 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지낼 것 같았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 두 분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불과 2주 전에 민주당 경선 마지막 날 승자는 이재명이었습니다. 분패, 본인은 억울하게 졌다고 생각할 분패한 사람이 이낙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과 낙이, 아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명낙 합의를, 일요일 낮에 명낙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을지 저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제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 제가 잘 아는, 정치를 잘 아는 어느 인생 선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아니 그걸 모르세요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찬이 열심히 뛰었을 거다. 이해찬이 아마 정대철이라는 분은 이낙연의 서울법대 선배이면서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코치도 해주고 또 이낙연이 대선에 뛰어들었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후원을 한 사람입니다. 정대철을 통해서 또 그 밖의 뭐 진보 좌파의 거두들을 만나서 이낙연을 설득해달라는 아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치 무엇에 요랑소리가 나듯 뛰어다닌 결과가 어제 일요일 명낙 합의입니다. 그 합의라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대부분 한 당은 특히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낸 분이 뭐 패자가 되든 뭐 어떻든 그 선대위원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뭐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낙연은 선대위 상임 고문이라는 뭐 좀 듣지 못한, 그건 아주 이제 나이가 많아 그냥 조금 뒷방에 갈 그런 분들을 그런 자리에 모시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뭐 아직도 열심히 선거판을 뛰어다니며 연설을 하고 정말 마음을 먹으면 열심히 도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이낙연이 상임 고문이라 그건 좀 이상했습니다. 뭐 설명을 붙이기로는 오히려 선대위원장은 공동인데 그 위다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납득이 잘 가지 않고, 그리고 뭐 이낙연 캠프에 있는 몇 명도 뭐 또 이재명 캠프로 가서 돕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배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아주 여권 실세들이 총동원대 올 코트 프레싱, 농구 용어죠, 해서 이낙연을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설득의 요체는 무엇인가 하면 아니 이 총리 당신이 이렇게 앙앙불락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당신이 그렇게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이렇게 하면 당신의 기회는 안 온다.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위험한 후보다. 앞으로 대장동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 결과 또는 검찰은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 또 누가 양심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권 레이스 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이재명과 앙앙불락하며 돕지를 않으면 당신이 다시 뛰어들 명분이 없다. 당신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아직도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더라도 이재명은 기네요. 멍이라고 하겠습니다. 멍의 손을 잡아야
이낙연, 락이라고 낙이 산다. 멍손을 잡고 낙이 사는 그런 것을 당신이 외면하면 당신에게는 결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설득한 게 주요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합의를 했으나 두 사람은 동상이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 동상이몽 뜻 아시죠?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꿈을 꾸는 멍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멍은 이제 이낙연이 나를 도우러 왔으니 나의 대선 가도에 파란 신호등이 켜져 나는 계속 질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낙연 락의 입장은 다를 겁니다. 저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공분이 화라산처럼 분출해서 반드시 사퇴할 날이 올 거다. 그때를 내가 은인자중하며 기다리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1월 5일 지금 열흘 남았습니다만 그때 국민의힘 경선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4명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4명 중에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집계 결과 추세를 보면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50%, 당원들의 당심을 반영하는 게 50%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입니다. 근데 지금 당심은 대세가 윤석열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유승민과 협공하듯이 윤석열을 매우 매섭게 몰아붙이며 약간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씁니다만 내부 경선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좀 지나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검찰 선배입니다. 형만은 아우가 없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선배가 후배한테 좀 지나치게 한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어떤 분이 검찰의 원로 출신입니다. 이분이 마침 홍준표와 윤석열을 둘 다 아주 잘 알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싸우는 것을 보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에게, 둘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거기에서 이분은 너희들이 그렇게 진흙탕에서 뒹굴며 싸우는 것을 보고 나는 대단히 실망했다. 너희 중에 누구 하나가 상대방을 진흙탕에 쓰러뜨리고 그 사람의 어깨를 밟고 자기 키를 키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키가 낮아져 난쟁이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싸우면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해서 망신을 주게 할 거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그 후에도 이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들까지 소환해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은 폭정과 실정을 거듭하고 있고 나라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단디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내부 총질이나 하고 서로 싸우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양보를 하기는커녕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저는 이 꼴을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저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말이 약간 샜네요. 다시 멍락 이재명과 이낙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제가 이제 그 다른 꿈을 꾸고 있다. 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사성을 하나 더 제가 유식한 척 해보겠습니다.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 소위 여권의 실세들이 이낙연을 설득할 때 써먹은 용어가 아마 오월동주일 겁니다. 오월동주는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싸우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인데 공동의 적을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같은 배를 탔다. 생각이 다르고 서로 사이가 나쁜 사람이 같은 배를 타서 일시적으로나마 힘을 합쳐서 공동의 적을 물리친다는 그 이제 그런 이재명과 이낙연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정권 재창출 국민의힘을 상대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반드시 너희들이 사이가 안 좋지만 너희들이 이 순간은 힘을 합쳐 정권 재창출을 하고 다시 뭐 싸울 때는 싸우라 라고 설득을 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멍락합의, 멍락회동을 설명하면서 동상이몽, 오월동주라는 두 한자 고사성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습니까? 앞으로 이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꼭 13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한 표. 지금 이 나라는 기강이 무너지고 나라의 기틀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을 향해 중국은 거듭 경고를 하고 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이 뭐 그런 무모한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 해협에 경랑이 일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발등에 불이 돼 있는 대선 후보 경선이나 또 본선 뭐 이런 것 때문에 진보와 보수, 진보자파와 보수파가 진영을 나누어 아마 내년 3월 9일 133일 남은 기간 동안 아마 근곤일척의 승부를 벌이며 서로 다투고 싸울 겁니다. 그럴 때 우려하는 바대로 국제 정치 전문가도 우려하는 바대로 혹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고 거기에 성공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방어가 취약한 서해오도,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오도를 침공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재인, 이 사람이 국가 통수권자인지 저는 때로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북한에 비굴하게 쪼아리는지, 중국에 대해 그러는지. 지금 우리는 각 정치 세력들은 대선 쟁투에 여념이 없고 대통령이나 또 이 땅의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고위 군인들은 싸울 의사가 별로 없는, 혹시 침공을 당하면 반격을 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문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항상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전쟁을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 이 문재인 정권은 정신을 못 차리고 북한이 얼마 전 SLBM 잠수함에서 바로 핵탄두를 쏘을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완성을 했는데도 그냥 북한이 구애만 합니다. 구애만 했다가 또 차이고 일방적 자살항을 토로하고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 이를 때였습니다. 여러분 133일 남은 내년 3월 2일 대선 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투표를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할 줄 모릅니다. 단대히 투표합시다.